안녕하십니까. RPN9 이무택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 랭글러 4x2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보셔가지고 낯이 이제 있죠. 자동차 업계의 자칼이 뭐냐면요, 그 자동차 컬러리스트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어둠의 세계나 약간 그 시체를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이미지가 약간 있는데, 컬러리스트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토크 전문 보부상 자칼 황국익입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그 토크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창시자라기보다는 그냥 재밌는 거 해보려고 많이 예전에 많이 했었죠. 우리 황 컬러리스트의 이미지하고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 친환경적인 4x2를 지금 오늘 몰고 있는데요. 저는 이 차 뭐 볼 때도 좀 그랬는데 몰아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게, 일단 이 랭글러가 전기밥을 먹는다는 것에 하나 놀랐고, 저도 그거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전기로 달릴 때 이상해요, 느낌이. 이런 차가 전기로 쥐잉 달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41년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난 윌리스 MB 지프가 원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CJ, YJ, TJ, JK. 지금 이 차는 이제 JL이죠. 그래서 YJ 하면은 87년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맥가이버가 타는 맞아요. 이 헤드라이트가 네모난 거. 나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지닌 차인데,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하고 조금 안 맞았던 것은 배기량이 좀 크잖아요, 미국 차가. 휘발유밖에 없었죠. 그 전에 이제 디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 모델 같은 경우도 2.8 디젤, 3.6 가솔린 이렇게 있었는데, 둘 다 약간 가속성이나 연비나 뭔가 어딘가 하여튼 조금씩 좀 부족한 그런 모델이었는데, 2018년 그때 이 차가 나오면서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2.0 가솔린 터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미국 차의 그 가솔린 터보 다운사이징이 딱 들어갔다는 것도 놀랍지만, 기동성이나 뭐 연비, 그다음 정숙성, 반응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좋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친환경을 얹어가지고 4x2가 나왔습니다. 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랭글러나 찝의 모든 차들을 갖다가, 특히나 이 랭글러나 루비콘 같이 생긴 차들 있잖아요. 네모나게 생긴 차. 그런 거 갖다 농기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기구였는데 이제 넘어오면서 2018년 이후에 다운사이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좀 차 같아졌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기준일 수도 있고, 또 이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굉장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리 그 전에 나왔던 랭글러 같은 경우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그 전에 나온 랭글러 타보신 우리 황컬러리스트의 소감은 어떠셨나요? 랭글러는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요즘에 보기 힘든 그 바디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고속도로를 달리기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기저항도 굉장히 많고 풍조름도 많고 한데, 이 차가 주는 그 신뢰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 물 뿌려서 세차하잖아요. 안에 다 방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 매니아들이 좋아하고, 또 뭐 지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 이 기자님은 뭐를 딱 떠올리세요? 지프? 나는 그 지프 하면 그게 이상하게 떠올라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광고 문구는 예전 그 록스타인지 뭐 레토나인지 거기서 갖고 온 건데,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그게 이거랑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비슷한 그 문구가 있잖아요. Don't hold back. Don't hold back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정통 오프로드나 아니면 도심형 오프로드 SUV로 태어난 차들이요, 90%가 넘게 폐차할 때까지 비포장 도로를 밟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맞습니다. 근데 그 10% 중에 오프로드를 달리고 비포장을 달리는 그 10%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차가 이 랭글러라는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차를 구입했으면 비포장 도로를 안 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가려고 타는 차고, 그렇죠. 그래야 또 재밌는 차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이제 보면은 랭글러나 찝 계열이 시승차로 나오면은 되게 좀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차는
험하게 굴려도 네. 표가 안 나고 오히려 그런 데서 더 멋있어요. 아, 그렇죠. 한번 제가 세차를 한번 싹 해서 갖고 갔는데 우리 저희 그때 사진 찍으시는 분이 네.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아. 그래가지고 막 맞는 얘기네. 네. 흙 묻은 데 있잖아요. 막 네, 네. 빗물 고여 있고 이런데 네. 이런 데 가서 일부러 그 흙도 튀기고 차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더니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딱 멋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272마력 가솔린 엔진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터를 2개 달았습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용 하나랑 그다음에 구동용 이렇게 달았는데 구동용 모터 같은 경우는 136마력이에요. 그래서 2개 그냥 합치면 안 되고 합산 출력 같은 경우는 375마력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예. 그래서 그게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높다고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주행 모드가 보면 하이브리드 또 전기 모드 그리고 e세이브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또 말 그대로 가솔린과 가솔 엔진과 이제 모터가 같이 구동되는 거고요. 일렉트릭은 전기 모터로만 가는 거고 e세이브는 강제로 이제 그 엔진을 구동시켜서 그러니까 전기로도 달릴 수가 있는데 엔진을 구동시켜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이게 뭐냐면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엔진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엔진의 그 연료가 충분할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시내에서 모터로 달리면 좋은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달릴 때는 급가속을 하면은 이 모터랑 엔진이 합쳐서 나오니까 정말 빠른 가속을 즐길 수가 있죠. 제가 앞에가 좀 뚫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회생제동을 작동을 시키면 배터리가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엔진에서 이제 이 숫자가 올라가면 또 엔진이 가동된다는 거고, 그리고 주행 기록을 보면 이제 연비가 나오고요. 예약 충전도 할 수가 있고, e세이브가 요겁니다. 그래서 e세이브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 절약 또는 배터리 충전 등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이채롭네요. 원래 여기에 뭐 고도계, 기압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요거는 회생제동을 최대로 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요걸 가동을 하면 가다가 가속pedal 떼면 확실히 감속이 빨리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좀 빨리 충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프랑 좀 안 어울리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뚫려가지고 제가 한번 이게 차가 높아가지고 좀 공기 저항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이 지프 특유의 풍절음. 네네네. 풍전도 조금 들려오죠. 야, 이게 확실히 부드럽게 빨라지네요. 옛날에는 사실 배기량이 크고 그다음에 엔진 출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달리기에 좋은 차는 아니었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오프로드가 됐든 아니면 SUV가 됐든 이런 차들을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는 복합 연비가 9.2인데요. 지금 제가 달린 거는 9.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증 연비보다는 훨씬 잘 나오고요. 아마 정속 주행을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연비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주행 느낌은 예상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부드럽고, 야, 예전에 진짜 잘 안 나가던 그 2.8 디젤 엔진을 탄 기억으로 보면 정말 상점적해네요. 거기다 이제 고속도로 올라오면 그런 차들은 진짜 정말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서 짜증나고, 이렇게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면서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냥 기름 펑펑 흘리면서 가솔린 타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예전에 4.0 엔진도 있었잖아요. 4.0 엔진 있어. 6기통 4.0 있었어요. 아유, 그거야말로 진짜 기름을 그냥 흘리면서 다니는.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디젤 모델을 거의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가솔린 모델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도심 주행용으로는 거의 안 쓰시고 말 그대로 진짜 레저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도로가 살짝 정체된 틈을 타서 살짝 자리를 바꿨는데요. 우리 또 한카르미스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전대를 맡겠습니다. 일단 뭐 잠깐 타보셨는데 예. 어떠신가요, 느낌이? 예전에 탔던 랭귤러에 비해서 확실히 운전이 많이 편해졌었어요. 네. 예전에는 사실 좀 거칠고 네. 좀 와일드한 맛이 좀 있었는데 예. 그게 굉장히 많이 정제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그 고속 주행할 때 그 답답함 있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이 찝에서 만드는 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오프로드 특성에만 그 집중하다 보니까 공기 역학이나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고속주행이나 이런 데는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같이 돌고 그 출력을 보완을 해주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느껴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누가 운전을 해도 굉장히 좀 편하게 예. 금방 익숙해질 것 같고 또 워낙에 시야가 좋잖아요. 예. 시야가 좋아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해지고 좀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변했다?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승용차나 뭐 RV를 기반으로 한 예. 그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프레임에 맞춰서 이렇게 배터리를 까는 구조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 밑에 삼성 SDI 거 각형 배터리를 넣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가속을 할 때 배터리가 뒤에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바닥에 깔린 것보다는 조금 뒤에서 아주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좀 뭐 예를 들어 테슬라나 이런 출력 좋은 차들 탈 때 팍팍 튀어나가는 느낌 그런 것까지는 조금 없다는 게 조금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 배터리 팩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어저께 기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이 배터리 팩 위치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 수월하게 설계를 했다 그래요. 네네네. 워낙에 이 랭글러 자체가 이 공간 패키징이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차들은 배터리를 넣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제 바꿔야 될 경우에 굉장히 패키징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프 하면은 단순 명료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뢰성을 상징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모터가 들어가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효율은 좋아졌지만 과연 이게 예전에 지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지프를 원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비성이나 아니면 그 단순함 같은 거를 같이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프가 뭐 FCA가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가 됐지만 FCA 시절부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전동화가 늦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제이크 아우만 사장도 인정을 했지만 이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대수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18개 정도 전국에. 그러니까 지프가 예전에 만대클럽에도 가입했던 브랜드인 걸 감안하면 많은 건 아니죠. 그리고 제이크 아우만 사장도 이제 작년에 인정을 했지만 서비스 센터가 이제 늘어났는데 워크베이가 줄어든 브랜드래요, 자기네가. 그래서 그게 아마 서비스 센터의 규모가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를 이제 우리가 쭉 봐서 느낌은 되게 좋은데 하나 생각할 게 또 이제 가성비예요. 그래서 가성비. 그렇죠. 가격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8,690만 원 이 탑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닌 거는 이제 한 몇백만 원 싼데 그래도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한 뭐 1,800에서 2,000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이거를 했을 때 가성비가 나올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전기료로 이렇게 절약을 하는 거는 꽤 오래 뽑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행할 때 좀 주행 질감을 향상시키는데 돈을 썼다. 이렇게 보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낮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한 7천만 원대 정도로 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또 이어진 얘기가 이 국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보조금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안타깝죠.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제 내피셜인데
그 전기차를 지금 키울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하이브리드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토요타가 발표했던 그 배터리와 탄소 중립 그 PT에 보면은 네.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하이브리드 세대랑 신형으로 나온 전기차 한 대의 탄소 배출량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이제 환경을 탄소 배출량만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전기차로 우리나라 너무 급격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전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게 어떤 그 피치를 못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하이브리드나 PHEV가 훨씬 더 잘 맞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전기차 각자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황 칼럼니스트가 말씀을 하셨듯이 전기차를 급격히 가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보고 파는 게 이 전기차 인프라,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완충약실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도 전기차의 충전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 충전 뭐 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겨울에요. 네. 그 충전소에서 40분 벌벌 떨어보면요. 전기차에 대한 그 환상이 다 깨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든든한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이퓨얼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가솔린 그다음에 디젤 예. 수소까지 같이 쓰는 엔진을 예. 개발을 했었어요. 예. 물론 이게 상용화되진 않았는데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저도 전기차로 가기 전에 이게 과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급격하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쏠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엔진이 달린 차로 운전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전기차로 운전을 시작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갑자기 전기차를 탔을 때 그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차의 그 두 가지 맛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속된 말로 짬짜면 같은 그렇죠.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행하는 맛은 저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랭글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차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아니죠. 전기로 또 오프로드 네. 달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던 겁니다. 근데 이제 주행거리는 총 주행거리는 630km인데 제가 보니까는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32km인데 아까 올 때 보니까 전기 소진될 때까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거리 때 정석 주행하고 그러면 뭐 700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지금 조금 막혀가지고 조금 갑갑한데요.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는 또 이제 그 약간 남은 배터리로 회생제동 이용하면서 전기차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그런 자유를 좀 맛보면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하시죠. 예. 지프라는 차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차를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쪽에 보면 이제 지프 렉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걸 수 있는 장치가 150가지가 된다 그래요. 뭐 스킨 스쿠버 장비부터 장바구니까지 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이제 탑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문도 다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유리까지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 과거의 어떤 장난감적인 그런 모습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더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또 하이브리드를 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프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이걸 일상생활에서도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확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정통성은 정통성대로 프레임 바디의 그 정통성은 정통성대로 가져가면서 나름 작지만 조금씩 시대에 맞게 좀 변해가는 차가 전 지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모시기 전엔 몰랐는데 우리 지프 시승할 때 아주 제대로 모신 것 같네요. 다음에도 또 지프 시승하게 되면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터프하고 뭔가 지나가는 학생 돈 뺏을 것 같이 생겼지만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많이 환영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마쳤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